자, 수업 중에 녹화를 했었는데 뭐 오류가 있어서 녹화가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네. 자, 무리함수 오늘 스텝 3 남은 거 마저 마무리하고 그 수능 문제 몇 개까지 좀 살펴볼게요. 1번. 자, fx가 루트 1-x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x다. 이때 이 값이 잘 존재하려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해야 하겠고, 자, 이 경우 너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루트가 두 개나 더해져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프를 그려서 하기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이 루트의 값은 양수죠. 따라서 이 값은 양수일 테니까 너를 제곱한 것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면 원래 값의 범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을 좀 해주면, 자, 둘이 제곱하면 이렇게 2배 루트 1-x 루트 1 플러스 x, 따라서 2 더하기 2배 루트 안에 걷기를 곱하면 1-x 제곱. 1-x 제곱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0,1을 꼭지점 맞나 최대값으로 가지고, 최소는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기에만 그려지게 되겠죠. 따라서 너의 범위는 0 이상 1 이하가 되겠네요. 따라서 fx 제곱이란 친구의 최대 최소는 2 더하기 0일 때가 최소 2, 최대는 2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1. 이게 4죠, 4. 따라서 fx의 최대 최소는 루트 2와 2 사이의 값이라고 할 수 있으니 답은 뭐 둘이 곱해달라 2 루트 2가 되겠군요. 뭐 되겠죠? 자, 다음 3번 문제를 해결하려면 y는 ax-1과 y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가우스 x, 이걸 계산해 줘야겠습니다. 영상을 그냥 지금 이제 수업 중이 아니라 따로 찍는 거라서 좀 빨리빨리 할게요.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 끊어서 보시면 되니까 영상으로 보셔야 될 분들은. 자, 그래서 가우스 x의 범위가 지금 0 이상 4 이하인데 결국 0부터 1 사이 범위, 즉 정수일 때마다 y는 0 빼기 루트 x가 되는 거고, 1 이상 2 미만이었으면 y는 1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자, 일반적으로 물론 지금은요 0과 4 사이니까 0과 1 사이, 1과 2 사이, 2와 3 사이 해서 그려도 충분한데,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n-루트 x-n, 따라서 꼭지점으로 n,n을 가지고 그 끝점인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n-1이라는 값을 뭐 실제 가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찍혀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는 이런 느낌이에요. y는 x라는 어떤 선이 있었다면 거기 위에 꼭지점이 있고 y는 x-2죠. 두 개 빼야 되니까 거기에 뭐가 되도록, 자, 해서 x가 0이면 1,-1을 지나진 않지만 이렇게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고, 1,1 기준으로는 2,0까지 이렇게, 2,2 기준으로는 3,1까지, 3,3 기준으로는 4,2까지. 4는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만 이렇게 4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고요. 기울기가 a이고 꼭지점이 지난 점이 마이너스 1, 0,-1인 이 직선의 방정식은 교점이 2개이려면 너거나 너, 따라서 너와 너에서 교점을 하나씩 가지고 여기와는 만나지 않도록 되어야 되겠네요. 따라서 자, 중요한 기울기들을 구해보면 누구 1,1 지날 때의 기울기네요. 1,1 지날 때 기울기는 2니까 너보다는 뭐하게? 크게 2가 되는 순간 두 개째가 됩니다. 곤란하죠? 그 다음 여기 y가 2,0이죠. 근데 2,0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은 됩니다. 여기는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포함되어도 되겠고, 단 a가 양수긴 해야겠다. 0일 때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 0일 때는 안 되죠. 비었기 때문에 교점이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0보다 크고 2분의 1 이하였던지 아니면 2 이하, 2보다 큰 범위에서 교점을 하나 가질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5번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식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생각하기 좀 편하게 하려고, 뭐 이 자체로도 풀려면 풀 수 있겠지만 내가 정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A, 너를 B, 너를 C로 둔다면 바꿔서 X는요 제곱한 거에 1 더한 것이고 Y는요 제곱한 거에 2를 더한 것이고 Z는요 C제곱에서 1 뺀 겁니다.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은 A제곱 더하기 1, B제곱 더하기 2, C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1을 더했으니 더하기 3이 되겠고요. 우변은 2A, 2B, 2C가 되겠네요. 여러분 이거 옆으로 넘기면서 얘를 1 3개로 쪼가르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하나, B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1이 하나, C제곱 마이너스 2C 더하기 1이 하나이므로 A-1, B-1, C-1의 제곱이 0이어야 되겠고 이 말인즉슨 A, B, C가 모두 다 1이어야 제곱의 합이 0의 제곱의 합이 0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A가 1이라면 X는 2, Y는 1제곱 더하기 2, 3이고요. Z는 1의 제곱에서 1 빼면 0이네요. 따라서 주어진 식을 계산하면 2의 11제곱 마이너스 41 곱하기 3입니다. 뭐 이대로 둬도 되고 계산하시면 1920원인가요? 나옵니다. 이거 123이고요. 2048이라서 빼면은 그렇게 되겠네. 7번은 저번에 풀었고 6번 마무리해서 이 단원 넘어가면서 수능 문제 한두 개 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뭐 얼마든지 그릴 수 있죠. x제곱 0 이상일 때는 x제곱 루트 마이너스 x다. 따라서 1,1을 지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좀 티가 났으면 좋겠는데 좀 이따 원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날렵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좀 있어요. 1,1을 지나는 요런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뭐가 또 여기에 또 무리함수가 요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참고로 이 두 개의 함수는 너를 역함수 취한 게 여기 있고 그걸 이제 yx 대칭한 것이므로 아하 같은 모양을 약간 회전한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원이 어디 있냐면 0,1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뭐 원을 그린 게 막 이상하진 않은데 여기는 원이 더 클까요 작을까요를 보면 일단 더 작아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접선은 수직인데 여기서의 접선은 뭐 기울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계산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2분의 1 기준으로 대입하면 얘는 4분의 1인데요. 원 입장에서는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루트 3이거든? 근데 뭐야 빼야 되지? 1에서 2분의 루트 3 빼야 됩니다. 4분의 1이 커요? 1 빼기 2분의 루트 3이 커요?를 비교하면 2분의 루트 3과 4분의 3을 비교하는 것과 같고 너는 4분의 2 루트 3이죠? 제곱해봐도 되지만 2 루트 3이 12 3의 제곱 9보다 크죠? 따라 이게 더 크고요. 좌변이 더 커야 된다. 따라 4분의 1이 더 크니까 원의 안쪽 부분에 2차 함수가 지나가게 되겠죠. 자, 3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이걸 S1, S2, S3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게 제일 작아 보이고요. 아무리 봐도 이게 제일 작지 않니? 자, S1. 그 다음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요 넓이가 S2. 나머지는 이제 S3가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S3. 자, S1과 S2의 합에서 그걸 계산해서 S3에서 그걸 빼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S1과 S2의 합은 정리를 하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Y는 X라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라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와 같을 테니 S1의 이 부분을 떼서 여기 더하면 사실상 이런 말 활골 두 개라고 볼 수 있죠. 반원에서 커다란 직각삼각형을 빼도 되고 요 활골의 넓이를 계산해서 2배를 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2배 할게요. 원넓이 파이 r 제곱에 360도분의 90도짜리 4분원 바에서 뭐에? 요거 뭐야? 밑변의 길이 1, 높이가 1인 직각삼각형을 뺄 거예요. 이걸 2배 한다는 거죠. 2배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 바로 S1과 S2의 합이 되겠네. S3는요
S3 구해도 되고, 아니면 S1, S2, S3 합은 뭐야? 확실한 거 1이죠. 안전의 길의 1이 1이니까 너다. 따라서 S3는 파이에서 S1 더하기 S2를 뺀 것이고, S3에서 S1 더하기 S2를 뺀다는 건 S3 대신 이거 쓰면 파이에서 2배의 S1 더하기 S2를 뺀다는 것이니까 파이 빼기 저 2배 하면 뭐예요? 파이 마이너스 2인가요? 따라서 답은 2라는 수로 주어지게 되겠네. 되겠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어갔어. 2번은 풀어볼게요. 수능 문제 2번입니다. 수능 2번. 60쪽에 2번. fx는 루트 ax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더하기. 미안해. 3이네, 그냥. 더하기 2고요. x는 a는 2분의 3 이상인데,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꼭지점의 좌표가 뭐야? a분의 3, 2죠. 따라서 a가 3분의 2보다 크면 꼭지점의 좌표는 뭐 하게 되냐면, 그냥 뭐 제가 아까 풀었던 거기도 하고 조금 빠르게 가져갈게요. 커다랗게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를 필요하니까 y는 x를 하나 그려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a가 2분의 3 이상이죠. 따라서 a분의 3은 2 이하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a분의 3은 2 이하예요. 따라서 여기에 예를 들어 적당한 2,2라는 점이 있었다면 여기가 a분의 3,2가 되는 거고, 여기서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모양의 함수가 바로 fx가 되는 거고요. 너의 역함수는요 똑같아요. 꼭지점만 좀 바뀌었겠죠. 2,a분의 3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자, gx는 누구야? 이런 fx와 f'x를 f 인버스 x를 그리는데 어디를 2 이상의 값만 그리면 되고 2보다 큰 값만 그리면 되고, 두 그래프 중에 뭘 그려야 돼? 더 작은 애를 선택해서 그리죠. fx가 f 인버스 x보다 작으면 fx 쓰기로 했잖아. 따라서 처음에는 f 인버스 x가 더 작으니까 f 인버스 x 그리다가 나중에는 fx를 그리는 이런 느낌으로다가 주어진 함수가 바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gx입니다. 이 gx가 y는 x-n과의 교점 개수, 즉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y는 x-n은 y는 x라는 기울기보다 뭐야? 기울기는 똑같은데 내려와 있는 직선이죠. 걔들과의 교점을 생각했을 때 h1과 h3은 같은데 h2만 더 많네요. 여러분, 이런 애는 두 개고요. 꼭지점 지나는 순간과 접하는 애 사이에 있는 애들은 세 개. 꼭지점 지나는 순간 두 개. 꼭지점 접하고 여기 지나는 순간 또 두 개. 이 사이가 세 개입니다. 사이가. 여러분, 근데 1, 2, 3은 크기 순서잖아. 그래서 1, 2, 3으로 가능한 것은 누구밖에 없겠다? 1, 3이 같아야 되므로 1은 여긴가, 즉 1,0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2는 어딘가 2,0이죠. 사실 2,0 여기 있습니다. 제가 1,0 좀 잘못 찍은 거죠. 2,0 기준으로 이렇게 생겨서 얘는 뭐야? 하나, 둘, 셋 돼야 되고, 3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접하는 순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 2, 3의 간격이 좀 다른데 조용히 해. 그건 이제 A 값 적당히 맞춰서 그리다 보면 맞아지겠지. 자, 그래서 1,0은 요 사이를 지나면서 두 개가 돼야 되는 거. 즉 H1은 2. 얘를 지나는 순간부터긴 한데, 얘를 지나는 거 이하부터는 하나, 둘, 세 개인데, 어차피 2,a분의 3이고 얘는 2,0을 지나야 되니까 2,0을 지난 직선은 이 사이를 지날 거고 3개. h3은 접하는 순간 2개. 따라서 우리는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야? 접하는 순간의 값을 이용해서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즉 저때 접선의 방식이 뭐라고? y는 x-3이라고. 누구랑 접해?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 아니 원래 함수가 아니라 역함수와 y는 x-3이 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취향입니다. 역함수 구하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 구해서 y는 x-3과 접한다. 정리해도 되고, 야, y는 x 대칭 시켜 그냥. y는 x 플러스 3이잖아. y는 x 플러스 3이란 니랑 뭐 하겠어?
접하겠구만 이래가지고 a를 구해도 문제 없겠습니다. 이건 취향껏 하면 되겠습니다. 역함수보다는 저게 조금 더 쉬우니까 루트 ax-3 더하기 2가 x 더하기 3과 만나고 이때 뭐야? 교점이 하나만 존재하도록, 즉 접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x-3 뭐야? 옆으로 넘겨서 x-1의 제곱이죠. 옆으로 넘기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a의 x 플러스 4는 제로이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4, 16은 제로가 되는 친구를 찾아주면 전개도 되고요. 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사실상 4잖아요. 따라서 2거나 마이너스 6이거나 뭔가 이상하다니 x 더하기 1이네요. 쏘리 더하기입니다. 아이고 왜 내가 생각하는 값이 안 나오나 했더니 계산을 잘못했네. 자 더하기 1이에요. 2-a의 x 더하기 4가 되겠고요. 2-a의 제곱 마이너스 4의 2배죠? 4의 4배죠? 16이니까 0 되는 값 찾으면 a-2는 플러스 마이너스 4더라. 따라서 a는 6이거나 마이너스 2인데요. 문제에선 2분의 3보다 큰 양수라고 했으니 a는 6이 적절하겠군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fx가 정해졌어요. (6x-3) 더하기 2인데요. 자, 교점을 알아야 y는 x와의 교점을 알아야 그때 g4 안쪽인지 바깥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귀찮으니까 그냥 F4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구해도 돼요. 일단 구해봐. 네, 루트 21 더하기 2는 4보다 크잖아. 따라서 뭔 소리야? 4보다 크잖아. 4 넣었는데 4보다 크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에? 4 넣었는데 4보다 크다니까 위에 있다니까? 여기 있구나. 4,2 플러스 루트 21 여기 있다. 4,4가 여기니까. 야 아니지. 우리 밑에 거 필요하지. 따라서 우리는 G4는 F 인버스 4가 필요해요. 그죠? 이게 답이기 때문에 F에 뭐 넣으면 4인지 알아오면 되겠죠? 됐죠? 루트 6x-3 더하기 2가 4 되는 값을 찾아오면 요거는 계산을 좀 빨리 할게요. 그냥 6분의 7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은 6분의 7. 분모분자의 합은 13이 되겠다. 되겠니?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몇 문제들 질문 받았던 것과 몇 문제를 좀 풀 건데요. 경우의 수 제가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9번 경우의 수 스텝 2에 9번부터 12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도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만 설명할게요. 일단 앞으로 다시 넘어갔어. 스텝 2에 9번부터 보자. 66쪽에 9번입니다. 이거부터 볼게요. 1부터 10까지 번호를 부여받은 애들이 돌아가면서 5가 있는 수는 말하지 않는 그런 규칙을 했고요. 그렇다고 이제 자기 자리에 박수치고 넘어가는 369랑은 좀 다르게 5가 아니라 그 다음 수를 얘기해야 됩니다. 규칙 나와있죠. 24 다음에는 25인데 5는 침묵해야 되니까 26을 얘기할 거고, 그지? 49 다음에는 50부터 시작해서 다 5가 들어있잖아. 그래서 50대는 다 건너뛰고 60을 바로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규칙을 얘기했을 때 다 돌아가면서 했을 때 1000번째 숫자는 1000이라는 숫자는 몇 번째 수가 될 거고, 중간중간 말을 안 한 수들이 있을 테니까 1000이라는 숫자를 내뱉는 애는 몇 번이 될 거냐. 근데 이건 1번부터 10번이 돌아가면서 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1000까지 숫자가 몇 개 남아있는지 알면, 침묵하는 숫자 제외하고 몇 개가 있는지 알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숫자의 마지막 수, 1의 자릿수가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으로 난 나머지니까.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뭐야? 1000개의 수에서 뭐를 말해주지 않아야 돼? 5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5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수를 빼면 몇 개인지를 알면 이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 수예요. 근데 5가 적어도 한 번 있다는 걸 계산할 때 보통 5가 없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5가 없는 수입니다. 5가 하나도 없는 수들을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1의 자릿수 중에 몇 개 5가 없는 거 찾고 두 자릿수 중에서는 50대 제외하고 찾고 세 자릿수 되면 이제 500대도 제외해야 되지만 뭐 중간중간 450, 350도 다 제외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찾을 건지 제가 근데 하나의 방법을 소개할 테니까 잘 알아봅시다. 그냥 숫자 3개를 쓴다라고 봅시다. 이 숫자 3개에서 쓸 수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수도 0부터 9까지 10개의 수 중 하나를 쓸 수 있어. 두 번째 수도 10개, 0부터 9까지 10개의 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어. 선생님, 이렇게 되면 앞에 0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0이 들어가면 그걸 자릿수를 지워버리고 두 자리나 한 자리로 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 004가 되면 그냥 4로 보겠다는 얘기고 017이 되면 17로 보겠다. 034가 되면은 그냥 34로 보겠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자 이 말이야. 0이 있어도 오케이다. 따라서 전체 수를 계산할 때는 10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다시 처음에 쓸 수 있는 숫자 10개, 두 번째도 10개, 세 번째도 10개. 근데 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000은 안 하잖아. 우리 1부터 시작하잖아. 000을 중복해서 뽑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나 제끼고 대신에 마지막으로 세 자릿수는 아니지만 네 자릿수지만 하나밖에 없죠. 1000은 따로 계산하도록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중요해 지금? 이게 아니지. 우리 뭐만 찾으면 돼? 5가 아닌 수만 찾으면 되잖아. 따라서 이런 아이디어는 왜 속에 있냐? 이거 반대로 할 때도 써먹어 보시라고 전체 숫자 찾는 것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해? 0부터 9까지 중에서 뭐를? 5를 제외한 게 필요해. 5 제외하면 9개의 숫자입니다. 따라서 쓸 수 있는 숫자이겠으면 처음에 9개, 두 번째 9개, 세 번째도 9개. 000 돼? 안 돼? 안 돼. 1000은 5가 들어있지 않죠? 다시 넣어도 되겠네요. 따라서 이런 방법을 통했으면 729개의 숫자를 우리가 부르게 되겠고, 즉 마지막 번호는 1000은 729번째가 부르게 되겠죠. 숫자 10명이니까 729명이면 729번이니까 9번째가 9번째 9번의 번호를 부여받은 애가 729번째 수인 1000을 부르게 되겠습니다. 369 게임을 하면 3과 6, 9가 들어가 있을 때마다 박수치고 넘어간다 되잖아. 박수치는 숫자도 구할 수 있겠죠. 369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수. 따라서 369가 하나도 없는 수. 369를 제외해야 되니까 7개. 3개 제외해서 7개. 777. 뭐 뺄 거 빼고 정리할 거 정리해주고 전체에서 빼면 369가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된 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거 할 수 있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12번. 6개 인구를, 지역을 인구조사를 하러 보낼 건데, 5명한테 6개 지역을 조사하기 시킬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 어차피 5개로 줄어들게 되면 5명한테 그냥 일렬로 배열하면 되잖아. 5개 지역이라고 하면 5명한테 일렬로 야, 그냥 5, 4, 3, 1 해서 배열해서 니들 조사해봐 하면 되잖아. 따라서 6개의 지역 중 2개를 묶어서 한 지역으로 만드는 게 몇 가지인지를 확인하면 되겠다. 이 경우에 세트는 반드시 이웃하는 것으로 한다 했으니 규칙을 좀 찾아서 세줘야 되는데 직접 살리면 됩니다. 자, 근데 중간에 있는 영역을 포함하냐 안 하냐, 노란색 영역 별표라고 할게요. 별표를 포함할 거라면 중간은 모두가 이웃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5가지의 경우의 수, 5가지의 세트를 만들 수 있을 거고, 별표를 미포함하면, 야 별표 안 할래 하면은 외곽 지역들을 이웃하게 만들면 되겠죠. 너 하나, 너 둘, 셋, 넷, 5개. 따라서 이웃하는 변은 5개 존재할 수 있죠. 5개의 세트 있을 수 있으니 이 두 개 합쳐서 몇 개? 총 10가지의 뭐를 이웃하는 지역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10가지의 지역이 정해지면, 즉 만드는 거에 따라서 2가지 지역이 하나가 된 10개의 경우에 따라 뭐 하면 돼? 이제 5가지 지역이 남았지. 5명한테 일렬로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00가지 경우의 수가 된다. 그 다음 14번. 자, 14번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요런 그림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 중간에 색칠되어 있는 영역이 있고, 이 색칠된 데에는 짝수를 못 넣는데 따라서 홀수밖에 못 써요. 자, 우리는 1, 2, 3, 4, 5, 6이라는 6개의 공이 있는데 이 공을 상자에 하나씩 집어넣을 거거든.
근데 6개의 공을 5개의 상자에 집어넣을 거니까 공 1개만 제외하고 넣으면 되겠네. 크게 보면 짝수 3개, 홀수 3개인데 하나 제외해야 되니까 홀수 3개 쓰고 짝수 2개 쓰는 경우, 또는 짝수를 3개 쓰고 홀수를 2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잘 보니까 짝수는 이웃하지 말래요. 그럼 짝수를 3개 쓰는 건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유일한 경우가 중간을 짝수 써서 짝짝짝이었는데 그거 안 되잖아. 문제에서 중간에 홀수 쓰라며. 따라서 짝수가 더 이상 이웃할 방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짝수 2개와 홀수 3개를 배열해야 되겠군요. 따라서 짝수 2개와 홀수 3개를 이제 배열하면 되는데, 그럼 짝수는 2, 4, 6이란 짝수 3개 중에서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일단 3개 중에 일단 2개 골랐어. 쌤이 예를 들어서 4와 6을 골랐어. 자, 그러면 이제 가서 4한테 물어봐. 4야, 너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중에 어디 갈래? 라고 물어보면 4번이 대답하겠죠. 난 4개의 자리 중에 아무 때나 갈래요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4개입니다. 자, 그러면 6번은 4번과는 같이 앉지 않을 거니까, 이웃하지 않을 거니까 4번이 선택한 자리가 너라면 너를 제외하고, 2번이었다면 1번을 제외. 다시 앞에 칸을 선택했다면 뒤에 2칸에서, 뒤에 둘 중 하나를 선택했다면 앞에 2칸에서, 따라서 6번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2가지밖에 없겠습니다. 남은 자리는 홀수가 그냥 3팩토리얼 때려 박으면 되겠죠. 따라서 3, 4, 2는 24고요. 여기다 6을 곱해야 되므로 14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자,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배열을 할 거예요. 아이가 뒤에 자리에 앉는데 아이가 키가 작을 수 있으므로 고려를 해서 앞에는 어른을 앉히지 않을 거다. 앞에 2 자리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웃하게 앉을 거다. 엄마, 아빠는 둘 중 하나는 적어도 뭐를 옆에는 앉아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크게 2가지로 나누면 돼요. 조부모를 먼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1열에 조부모가 2명이 이웃하게 앉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있을 텐데, 그 경우에 따라 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아이가 어디 앉을 수 있고 이런 걸 나눠서 생각을 할지. 자, 2번째는 아이를 먼저 배열해서 아이가 뒤에 5자리 중에 하나에 앉을 건데,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앞에 조부모님은 몇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그 옆에 엄마, 아빠를 앉히는 경우들을 생각해서 경우를 찾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는 둘 다 케바케고 본인 취향이 좀 갈리는데, 어쨌든 둘 다 확인을 어느 정도는 해봐야 되겠고요. 저는 앞에 반이랑 설명했던 거랑 똑같이 그냥 아이를 먼저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2번이나 조건이 걸려 있잖아. 그래도 아이 옆에 엄마, 아빠가 있냐 없냐, 1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애 앞에는 안 앉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애가 2가지에 걸려 있으니 애가 어디 앉냐에 따라서 자리를 한번 정해보죠. 됐죠? 문제에서 A열, B열이라고 했으니까 아이가 B1 자리에 앉는 경우, 얘를 B열이라고 하고요. 1, 2, 3, 4, 5라고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B1에 아이가 앉는 경우, 여기 B가 되죠? 조부모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3세트가 있습니다. 이웃해서 앉으셔야 되기 때문에 3개의 자리, 2개 연달아 붙으면 3개의 자리에 조부모님들이 3자리에 앉아야 되겠고요. 이때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는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 옆에 누가 앉을지 정해야 되겠죠. 아이 옆에 아빠가 앉을지 엄마가 앉을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옆에 아빠가 앉기로 정했고요. 2명 중 하나 정하겠죠. 그럼 남은 사람은 남은 3자리 중에 하나 골라 앉으면 되겠군요. 좀 쉽네. 36가지. 여러분, B5는 같을 거라고 기대가 가능합니까? 끝자리에 앉는 경우니까 아이가 왼쪽 끝자리에 앉나 오른쪽 끝자리에 앉나 뭐 경우의 수가 조금 반대되는 느낌이 있겠지만 경우의 수 자체는 같겠죠. 따라서 계산법은 같을 테니까 B5는 좀 이따 안 해도 되겠네. 그지? 자, B2 해볼게요. 여기에 아이를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반 녹화를 아까 했는데
예, 오류가 났는지 파일이 날아가 버려서 진짜 너무 슬픕니다. 1시간 반 동안 녹화했었는데 사실은. 네, 잠깐 하고 있는 중인데 한 10분 정도 안에 마무리 될 것 같거든? 5분, 10분? 근데 숙제는 다 해왔어? 숙제요? 라이트쌤밖에 없었잖아. 네. 그건 다 했어? 아니요. 안 해? 많이 밀려. 하긴 했는데 어. 많이 밀려. 일단 잠깐 숙제 마무리 하실 거 하고. 책 사야 되고. 아니요, 이건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책을 안 찍었어요, 일부러. 개편 작업을 아직 좀 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직 인원이 적고 이래가지고 책을 그냥 인쇄 제본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거 일단 좀 이따 볼 거니까 일단 잠깐 마무리하고 있어. 자, 그래서 B2의 I를 앉혀보면 앞에 못 앉아요. 그 다음에 두 명 이웃 대서 앉아있을 때 여기도 못 앉습니다. 따라서 조부모님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두 가지. 그래서 조부모님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두 가지. 그 다음에 2팩토리얼이 들어가야 되겠네. 할매, 할아버지 자리 바꿀 수는 있잖아. 자, 그 다음 A 옆에 아빠가 앉고 엄마가 앉은 걸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네, 그냥 뭐 아무나 앉히면. 자, 저는 이렇게 할게요. 둘 다 I 옆에 앉는 경우 그러면 2팩토리얼입니다. 둘 다 앉을 거니까 아빠 엄마 자리만 정하면 되죠. 둘 중 하나만 앉아보자. 자, 하나만 앉을 거라면 자, 아빠가 앉을래 엄마가 앉을래 정해야 되겠지. 둘 중에 하나 앉기로 해. 그러면 자, 아빠 앉기로 정했다 치자. 그럼 둘 중에 어디 앉을래? 아빠가 둘 중 하나 골라. 우리 둘 중 하나만 앉기로 했다. 엄마 아빠 한 명은 여기 앉히기로 했고 하나 골랐고 여 앉아라 했다. 여 안 앉아요. 이제 엄마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이 두 가지입니다. 따로 하면 2 더하기 8 10가지예요. 선생님 뭐 계산을 하시니까 40가지인 건 알긴 알겠는데 왜 이걸 따로 해야 됩니까? 한 방에는 못 하나요? 한 방에 하려면 이런 느낌이잖아. 둘 중에 누가 앉을래? 두 명 중에 하나 골랐고 아빠 여 앉을래? 그래 여 앉아라. 그럼 엄마 남자리 좀 앉아요. 선생님 겹쳐도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아이 옆에 아빠가 여기 앉았고 엄마가 여기 앉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건 어떻게 하다 이래 된 거냐면 순서가 이래. 아빠를 골랐어. 아빠 골랐어. 아빠 내 옆에 앉으라. 골랐어. 아빠를 골랐는데 아빠가 1번 자리에 앉겠대. 뭐 그럴 수 있잖아. 아빠가 앉았어. 그 다음 엄마가 남은 세 자리 중에 고르는데 하필 여기 골랐어. 그래 뭐 그렇다 치자. 야, 근데 두 번째는 이런 경우야. 두 번 중에 아빠가 이제 아빠 먼저 골라. 아빠가 3번 앉으면 반대잖아. 그건 상관없어. 자, 뭐가 문제냐면 두 명 중에 내가 엄마를 골랐어. 엄마가 내 옆에 앉아라 라고 정했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3번 자리 좋아 보여서 3번 자리에 앉았어. 그래서 아빠는 뭐야? 남은 자리 1, 4, 5 중에 1번에 앉았어. 그건 뭐야? 겹쳤잖아. 그러니까 그냥 두 명 중에 하나 고르고 2배 하고 3배 해버리면 12가지인데 개수가 안 맞는 이유는 겹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 때문에 너무 헷갈리거나 힘들 때는 써서 확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그래 둘 다 앉는 경우 한 명만 앉는 경우를 나눠버리면 나눠서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하면 조금 덜 헷갈립니다. 여러분 B4에 A가 있는 거는 똑같다는 거 이해가 쉽게 되는데 B3는 어떨까? 요거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 못 앉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두 개 중 하나 또 2팩토리얼. 그 다음은 똑같아요. 내 옆에 두 명이 같이 앉을 건지 아니면 한 명만 앉게 할 건지 나눠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면 또 10가지가 나오겠죠. 그냥 똑같은 거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 앞에 빈칸이니까 좌 앞에 두 명이 짝지 앉아 있는 경우의 수가 변화할 수 있는지는 확인해야 되겠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6은 2배 40가지의 경우는 총 3가지 2, 3, 4는 다 40가지죠. 따라서 192가지의 경우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은 16번. 16번은 조금 중요한 문제인가요? 자, 얘들 이상한 짓 합니다. 4명, 7명의 차를 2개나 빌려가지고는 미쳤다. 3명씩 타고 완전 널널하게 갔다 뭐 짐을 많이 들고 가야 되나? 뭐 하여튼 간에 3명씩 타고 갔어요. 근데 딱 봐도 이거 바보짓이죠. 그래갖고 야 이거 7명 차인데 6명이서 다 같이 타면 안 돼? 해서 다 같이 타기로 합니다. 그리고 숙소에다가 비자동차를 놔두고 오는 애들 이상한 애들 같아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 자 A의 운전자는 자리를 바꾸지 않고 계속 운전한대. 이것조차 슬픕니다. 운전을 어제 했는데 또 해야 되는 슬픔. 자 하여튼 한대. 근데 A 자동차에 타고 온 3명 중에 운전자는 이미 고정돼 있고
나머지 둘이가 어제 타고 온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바꿔서 다른 자리에 앉을래. 그래서 바꿔서 다른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빈 자리가 아직 4개인가 남아있잖아. 거기에 비자동차 타던 3명을 때려박자. 때려박아가지고 한 차에 타자. 그랬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뭐라고 방금 말하는 것대로 어제 앉은 애들 2명을 자리를 바꿔가 앉고, 그 다음에 비자동차에 있던 애들 3명 앉히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보자. 뭐 이런 얘기죠. 자, 차가 운전석이 여기 있었다 치면 조수석도 여기 있고요. 뒤에 3자리, 그 뒤에 또 2자리가 있었습니다. 어제 타고 온 자리가 뭔진 모르겠는데, 네모 1이 어제 타고 온 자리, 네모 2가 어제 타고 온 자리야. 선생님, 그거 정해야 되잖아요. 그걸 왜 정합니까? 어제 타고 왔다니까? 어제 타고 왔을 때 자리가 있었겠지. 그게 바뀌냐 안 바뀌냐. 바뀔 수 있도록 정해라 가 되는 거지. 어제 타고 온 자리 정하고 그 다음 어제랑 또 다른 게 타겠다, 이게 아니에요. 지들이 어제 타고 온 자리가 뭔가 있겠지. 선생님 1, 2번이 적어요. 그거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데 있든 어쨌든 간에 2자리가 어제 애들이 타고 온 자리예요. 자,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다음날 1번은 세모 자리에 가서 타고 2번 또한 여기 가서 탄다. 자, 그래서 다음날 바뀐 자리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 자, 근데 바뀔 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 지금 노란색처럼 바뀌면 1번이 2번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4자리 중 하나 앉고, 그럼 2번은 어제 지가 타고 온 자리도 제외하고 지금 오늘 1번이 앉은 자리 세모 1번도 제외해야 되죠. 왜 걔 무릎 위에 앉을 수는 없잖아. 어제 지가 타고 온 것도 제외해야 되고. 그럼 이제 남은 자리 몇 가지? 자, 2번 입장에서 얘가 여기 앉았어. 그럼 뭐야? 하나, 둘, 셋, 4가지 남았죠? 근데 만약에 1번이 어제 2번이 타고 온 자리, 1번이 2번 네모를 앉아버리면 1번이 나 여기 가서 앉을래. 네 자리 좋아 보여. 해서 앉아버리면 뭐가? 2번 입장에서는 오늘 1번이 앉은 자리와 어제 지가 타고 온 자리가 같으니까 중복이 일어나죠. 그러면 뭐야? 선택지가 5개로 늘어납니다. 요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 1번이 자리를 먼저 정한다 쳤을 때 1번이 누구의 자리를? 어제 2번 자리랑 중복한다면 한 자리를 고를 수 있겠고, 남아있는 5개의 자리 중 2번이 고르면 되는 건데, 1번이 중복하지 않으려면, 즉 어제 지가 타고 온 자리, 어제 2번이 타고 온 자리 제외한 4자리에 앉았을 때 2번 또한 남은 5개의 자리 중에서, 그죠? 왜? 1번이 오늘 여기 앉았잖아. 남은 5개 자리 중에서 지가 어제 타고 온 거 또 제외해야 되죠. 따라서 남은 4자리 중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21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고요. 이제 끝이에요. 남은 거 몇 자리 남았어? 하여튼 오늘 2명 탔잖아. 운전석 앉아있고 4자리 남아있죠. 이거 포함해서 4자리 남아있는 겁니다. 4자리에 누구 때려박으면 돼? B에 타고 온 놈 3명 때려박으면 돼. 야, B 어디 가서 앉을래? 나는 4자리 중에 하나, 나는 3자리 중에 하나, 나는 2자리 중에 하나 앉을래 하면 끝이죠. 21에 24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총 504가지의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17, 18은 좀 쉬우니까 마무리 좀 해보시고,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업하면서 설명을 다 했고, 그거는 영상 녹화를 해놨으니까 올릴 거고요. 좀 오늘 양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까 멘탈이 좀 털려가지고 사실 1시간 10분, 20분 가까이 찍어놨는데, 확인해보니까 뭐 파일이 깨졌다느니, 제가 뭘 또 급하게 뭘 잘못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슬펐어. 무슨 계산 실수도 쭉 있고 해가지고 한참 힘들게 풀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수능의 최소 한 문제, 1번은 좀 풀어주고 싶었는데요. 못 풀어줘가지고 이것만 여기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이것이 수능 71쪽의 1번입니다. 나머지는 2번째 영상에서 이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좋은 문제라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층, 2층, 3층에다가 이렇게 직육면체, 정육면체인가요? 하여튼 모양으로 이렇게 사물함을 배열해 놨어요. 진짜 못 그리네. 자, 이렇게 사물함을 배열해 놨는데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에게 사물함을 배정할 거야. 그지? 같은 층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자, 남학생이 3명이기 때문에, 자, 여학생 2명을 배열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다. 따라서 여학생 2명이 어떤 경우들을 생각해 볼까? 같은 층 쓰는 경우와 다른 층 쓰는 경우 알아볼게요. 여학생을 AB라고 할게요. 남학생은 스몰 abc인데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닌 게 배열은 나중에 그냥 하면 여학생 자리가 정해지면 2명을 정하고 2팩토리얼, 남학생 자리 3개가 정해지면 남학생 그냥 3명에게 3팩토리얼 하면 돼. 자리만 잘 정하면 돼. 알겠지? 자, 동일층 사용하자. 누가 여자애들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냥 남자애로 하면 안 돼요? 됩니다. 3명이나 되기 때문에 3명을 같은 층에 쓰게 하긴 힘들잖아. 그럼 다른 층으로 가야 되겠고, 생각하기가 2명을 정리하는 것보단 3명 정리가 좀 더 어려울 테니까 저는 인구수가 적은 여자애 2명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동일층. 그래. 3층 써라 니들. 그럼 여자. 뭐 비었고 비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경우의 수도 정해볼게. 여자애 둘이한테 써라 그래. 2개. 2팩토리야. 야 남학생들 이렇게 이도 되고 뭐 붙어도 되고 지들끼리 뭔 짓거리를 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5개의 자리 중에 그냥 아무거나 쓰면 돼. 543이죠. 선생님, 여자애들이 2층 쓰면요. 야, 똑같지 않겠어? 여자애 둘이 이거 쓰고 남은 3자리는 남학생들 이렇게 5개의 남학생들 쓸 거잖아. 똑같죠? 여자애들 자리 바꾸는 방법, 남학생 가서 5개, 4개, 3개를 하나씩 정해서 쓰는 방법. 야, 이 칸이 좀 아쉽네. 여자애 둘이가 1층 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여학생들은 이웃해도 되고요. 떨어져도 됩니다. 뭐 어쨌든 같은 층에 남녀가 이웃하지 말라는 거지. 여자가 이미 같은 층 쓰기로 했잖아. 자, 그러면 여학생이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쓰면 돼요. 여자애들 고른 방법 3 곱하기 2입니다. 자, 여기서 여자애가 붙었든 떨어졌든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 여자 1번이 가서 3칸 중에 하나 고를 거고, 여자 2번이 가서 또 남은 2칸 중에 하나 고를 거거든요. 붙었든 떨어졌든 남학생은 거기 어차피 못 써요. 여여남도 안 되고 여남여도 안 됩니다. 따라서 남자애들은 위에 있는 남은 4칸을 그냥 써야 되겠습니다. 남은 4칸은 4, 3이겠죠? 따라서 6, 24, 144가지가 되겠네요. 숫자가 좀 왜 이렇게 이상해? 자, 144가지. 얘는 계산 미리 해놓으면 120가지죠? 개수가 왜 이렇게 커? 자, 그럼 여자애들이 다른 층을 쓸 때를 해봐야겠네. 여자애들이 다른 층을 쓰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돼버리지. 왜냐, 이웃하는 건 못 쓰잖아요. 3층, 2층을 같이 쓴다고 하면 여자애 둘이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남자의 셋은 여기 다 때려박아야 돼. 남자들은 쓸 데가 없어. 자, 대신에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여자애한테 4개 중에 하나 고를래?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할 거야, 나는. 대신에 뭐야? 잘 봐. 여자애가 다른 층을 쓰긴 써야 돼. 여자애한테 가서 물어봐. 1번, 야, 너 어디 쓸래? 4자리 중에 어디 쓸래? 라고 물어보면 4개 중에 아무 때나 쓸게나. 여자애가 여기 있어. 그러면 두 번째 여자애는 여기 쓰면 안 되고 남은 2칸에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쓰면 동일층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하면 늘 헷갈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철저하게 구분해서 한다. 동일층, 다른 층. 따라서 다른 층 쓰기로 할 거고, 여자애가 2, 3층 같이 쓰기로 했어. 그러면 여자애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4칸 중에 하나 골랐으면 그 옆에 빈 칸은 쓰면 안 되고 그 밑에 칸 2개 중에 하나 골라서 여자애 2번 있으면 돼요. 남자애들은 밑에 3명 쪼러미 쓰면 되겠습니다. 48가지가 있겠네요. 자, 여자애가 1, 2층을 같이 쓰는 경우를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 위에 남자애 둘이 써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여기도 여자애가 쓰니까 남자애는 못 쓰잖아요. 여자애가 중간 쓰면요 조지지. 여자애가 중간 쓰면 남자애는 이제 못 써요. 여자애는 중간 쓰면 안 돼. 여자애는 여기랑 여기 쓸 수 있고요. 여기 남자의 자리를 여기는 빈 칸으로 주어야 됩니다. 중간에 남자 끼우면 여자도 어차피 양옆에 못 쓰는 건 똑같잖아. 중간에 여자가 써도 양옆을 남자애가 못 쓰는 건 똑같고, 따라서 뭐야? 양 끝에 여자 1명 줬으면 남은 칸은 남자로 줘야 돼. 자, 이제 여자애한테 가서 물어봐. 결국 여자애는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겠는데, 여자 1번 맞잖아. 여기 지금 가능한 여자의 자리는 하나, 둘, 셋, 4개예요. 4개 중에 골라. 알겠지? 나 4개 중에 하나 할래 했어. 4개 중에 하나 할래 했어. 나 4개 중에 하나 했어? 했어. 그 다음 뭐 하면 돼?
남은 건 네가 만약 골랐어? 여기는 남자 줘야 되기 때문에 여자애는 요 위에 칸에서 2개 써야 되고요. 여자의 1번이 만약 여기 둘 중에 하나 골랐어. 그럼 밑에 칸 2개 중에 하나 고르면 돼. 결국 한 층을 따로 쓸 거니까 1층 여자 하나, 2층 여자 하나 줘야 되니까 1번 애가 1층 골랐으면 2번에는 2층 골라야 되고 1번 애가 4개 중에 하나를 골랐으면 나머지는 다른 층을 고르면 돼요. 다른 층에 있는 두 자리 중 하나 쓰고 남자애는 그냥 3명을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1, 3층 되면 뭐 바뀌어? 얘가 남으로 바뀌고 여기가 여자애들이 쓸 수 있는 칸 역시나 여기 2개 중에 하나는 여자애가 하나는 남자애가 쓰게 되겠죠. 경우의 수는 동일하겠죠. 야 위에 거랑 똑같은데? 위에 거 3배 하는 거랑 똑같겠네. 따라서 144, 144, 120, 120 264 2배 하면 안 되나? 그 다음 264니까 528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뒤에 문제들도 좋은 거 많지만 뭐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 오늘까지 해서 블랙라벨 좀 빠르게 7분 만에 진도를 나갔는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마무리가 된 건 좋겠고요. 영상을 그래도 가능하면 일단 모든 날을 찍어놨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준 건 아니라서 본인들이 또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면 저한테 얼마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주일째 빠졌던 고등학생 3명은 주말에 시간을 좀 잡아서 따로 이렇게 한번 연락을 주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미리 한번 연락을 주고 시간 맞춰서 한번 풀이를 합시다. 되겠죠?